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 가능 시기를 또다시 앞당겼습니다. 2주 뒤인 4월 19일부터 모든 성인들의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의 백신 접종 가능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5월 1일에서 4월 19일로 2주 앞당긴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미 전역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조건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message today is a simple one. Many states have already opened up to all adults. But beginning April 19th, every adult in every state, every adult in this country is eligible to get in line to get a COVID vaccination. 앞서 백악관도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4월 19일에 맞춰 모든 성인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등 일부 주의 경우 성인 연령보다 더 낮은 16세까지 접종을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상당수의 주들이 50세 이상 연령층까지만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출범 100일 내 1억 회분을 넘어 이미 1억 5천만 회분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버지니아의 백신 접종 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에게 농담까지 던지며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We passed 150 million. Yesterday. Heading to 200 million in the first 100 days. So I'm keeping a secret. Everybody can hear me.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서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긴 것이 조기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이 감염과 중증 입원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서두르는 것일 뿐 적어도 독립기념일인 7월까지는 모두가 철저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 등급을 오는 6월 15일에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완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퍼플, 레드, 오렌지, 옐로우로 구분됐던 위험 등급이 모두 폐지될 전망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주 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들의 수치들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현재와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등 현 추세를 보일 경우 색깔별로 구분되던 위생 등급의 적용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점은 6월 15일로 보고 있으며 이 날짜는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날부터 2달 후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날짜가 미뤄질 수도 있어 주민들의 협조와 주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갈리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역시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며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6월 15일이 지나면 모든 학교들의 대면 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같은 발표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어제 날짜로 모두 2천만 건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 면역의 시기도 당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리버사이드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은 오렌지 등급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의 안전등급이 없어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달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의 종식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와 발맞춰 LA 통합교육부도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에 돌입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1년여 만의 일인데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등교와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매일 등교하거나 매일 온라인 수업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등교한 학생들은 하루 3시간씩 대면 수업에 참여하며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갖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 화요일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학교 개방에 돌입합니다. 첫 대상은 초등학교 61개교와 교육부 산하 조기교육센터 11곳입니다. 수요일에는 2, 3학년, 목요일에는 4, 5학년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면 수업에 동참하는 학교들도 점차 늘게 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백신 접종 센터와 검사시설 25곳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저학년 학생들에게 코로나 검사는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수업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다른 교육부들의 경우 가을 학기까지 대면 수업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속한 각 지역 교육부의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 대면 수업 선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습니다. 초등학교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대면 수업을 선택했고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의 경우 25%만 대면 수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 속도와 방역 완화 등 모든 면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코 안심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올여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을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50개 주 전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5,511명입니다. 플로리다가 가장 많은 3,191명으로 확인됐고 미시간 1,649명, 미네소타 979명, 콜로라도 894명, 캘리포니아 873명으로 CDC는 파악된 것보다 변이 바이러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 변이는 32개 주, 브라질 변이도 25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인도발 이중 변이도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베일러 의과대학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거의 새로운 바이러스로 생각해야 한다며 전파력이나 젊은 층에게 끼치는 영향 측면에서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자 중 30에서 40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도 늘어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을 돌아보면 여름철 날씨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로 캘리포니아주는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테마파크와 야외 스포츠 경기를 재개장했고 텍사스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해제하고 모든 사업장을 100% 재개방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미식축구로 비유하며 득점존 근처에 와 있지만 아직 득점을 올린 것은 아니라며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젊은 층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절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우려의 경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본격적인 경제 봉쇄 해제를 앞두고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굳이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누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CDC가 게재한 개인과 주거 공간 방역 지침입니다. 일반적인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도 충분히 표면에 묻을 수 있는 감염 인자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아가 가족 중에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집안 전체를 소독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의 위생 청결만 잘 유지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방역용품으로는 세정제가 거론되는데 여기에서 세정제는 손 세정제인 세니타이저와 소독용품인 디스인펙턴트로 분류됩니다. 함량에 따라 60%에서 80%까지 세균을 없애는 세니타이저와 달리 소독제인 디스인펙턴트는 99.9% 제거 효과가 있는데 독성이 높아 인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DC가 강조한 것은 굳이 집안 전체에 이 소독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마치 손세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으로 해석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CDC가 이번 지침을 세부적으로 완화해 발표한 것은 곧 예정돼 있는 대대적인 경제 봉쇄 해제를 앞둔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비즈니스와 주요 공공시설 등의 경우 봉쇄가 해제될 경우 정기적인 소독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대량의 소독제가 사용돼야 하는 만큼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뉴저지는 19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4일까지 총 1,036만 회분을 넘어서 뉴욕 주민 3명 중 1명이 최소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받았으며 5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며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어제부터 극장,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등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당, 바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여전히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뉴욕시의 관광 명소인 코니알랜드 놀이공원은 오는 9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 33%로 개장합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19일부터 16세 이상 주민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주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4달여 만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어제부터 55세 이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16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교 교수, 교직원, 통신, IT 업계와 언론 종사자, 부동산 등 주택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방역업체와 세탁업 종사자, 가스나 전기 수도 등의 유틸리티 관련업 종사자, 도서관 직원 등 다양한 직군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기준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저지 인구는 1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처도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98.7%의 주민들이 거주지 반경 5마일 안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국내 여행 시 자가격리는 물론 출발 전과 도착 후 추가 코로나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다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인업체들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LA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하며 LA 총영사관은 사업자의 통관과 물류, 법인 설립,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합니다. 어젯밤 플러튼 주택가에서 추격전이 발생해 주택 내 채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브라 경찰국은 교통위반 차량을 정차하려 했으나 용의자가 도주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오프라인 소매업들의 폐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가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프라인 소매업소의 9%에 해당하는 8만 개가 향후 5년 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86년에 발매된 슈퍼마리오 게임 카트리지가 66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판매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카트리지를 구매했고 35년 동안 잊고 있다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경매 출품 당시 이 카트리지는 미개봉 상태였으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덴마크가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코로나 패스를 도입합니다. 이 패스는 백신 접종자 또는 음성 확인자를 나타내주는 휴대전화 모바일 패스로 미용실과 영화관 등 업소 출입 시 사용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